처녀의 몸으로 뜨거운 사랑을 나누던 새색시. 때는 지금으로부터 1년 전, 강쇠가 현재 머물고 있는 고을인 과부촌이 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고을에는 일대에서 미모가 뛰어나기로 소문난 효련이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효련은 혼기가 꽉 찬 신부감이었는데 무슨 까닭인지 여러 이름 있는 집안에서 혼사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오는데도 번번이 거절하여 어느새 효련의 나이 20을 넘기게 되었어요. 하지만 워낙 출중한 외모를 지니고 출신감은 또한 뼈대 있는 집안인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련과 자신의 아들을 이어주려는 집안들이 줄 서 있었어요. 언제든 자신이 원하면 혼례를 치를 수 있는 효련이 그러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어린 시절부터 사랑을 싹트해왔던 정인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효련의 정인은 집안이 몰락한 양반가의 장남 기철이라는 청년이었는데 기골이 장대하고 사내다운 면모가 넘치는 자였어요. 두 사람은 인적이 드문 곳에 민가를 빌려 사랑을 나누곤 했는데 그날 역시 뜨거운 운의 밤을 보내고 난 효련이 평소와는 다르게 수심이 가득 찬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기철은 그런 모습의 효련을 보고 근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어요. 낭자,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긴 것이오? 오늘 안색이 좋지 않습니다. 도련님, 이제 우리가 만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이 될 듯 하옵니다. 느닷없는 효련의 이별 선언에 기철은 놀라 물었어요. 마지막이라뇨? 그것이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오? 무엇 때문에 우리가 헤어져야 하는 것이오? 도련님도 아시다시피 집안의 어르신들께서 더 이상 혼사를 미룰 수 없다고 하시며 오대감댁 둘째 자제분과 혼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소녀가 억지를 부린다고 해서 혼사를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도련님도 이제 좋은 여인을 간택하여 혼사를 준비하십시오. 어찌 긴 세월 쌓은 정을 두고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별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저라고 해서 어찌 이 상황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집 어르신들이 도련님의 청혼을 들어줄 리 만무하고 소녀 역시 부모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으니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완고하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효련의 말을 들은 기철도 굳은 의지를 내보이며 다짐했어요. 낭자, 난 오직 낭자밖에 없소. 낭자를 두고 다른 여인과 혼인하여 살아갈 자신이 없소이다. 나는 낭자가 혼인을 하더라도 끝까지 낭자만을 사랑할 것이오. 큰일 날 소리를 하십니다. 어서 공부에 전념하셔서 혼례도 치르고 가문도 이으셔야 할 분의 입에서 나올 소리가 아닙니다. 이제 저는 잊으시고 새 삶을 살아가셔요. 그럴 순 없소, 낭자. 도련님. 두 사람은 그렇게 마지막 밤을 함께 보내고 효련 낭자는 급히 서둘러 혼례를 치르게 되었어요. 효련 낭자의 신랑은 거울에서 이름 있는 가문의 둘째 아들이었는데 사실 아들이 조금 아둔하고 모자라는 사내인지라 세상의 이치에 대해 하나도 모를 정도였어요. 그러니 남녀의 상렬지사에 대해서는 아이의 아는 바가 하나도 없는 것 당연했고 신랑의 집안 사람들은 신랑의 그런 모습이 외부 사람들에게 알려질까 전전긍긍하며 감추고 살아왔어요. 혼례가 마치고 신랑 신부는 초야를 치르게 되었는데 구주망태가 되어 신방에 들은 신랑은 신부의 족두리조차 벗겨두지 못한 채 코를 골며 잠이 들어버렸어요. 서방님, 서방님 주무십니까? 아우, 누구야 졸린데 자꾸 깨우는 것이. 나는 졸리단 말이야. 신부는 몇 번 신랑의 몸을 흔들어 깨워보려 하였으나 만취한 신랑은 잠투정만 할 뿐 깨어나지 않았어요. 할 수 없이 신부는 스스로 족두리와 홀리복을 벗어 정리하면서 중얼거렸어요. 아, 첫날 밤을 이렇게 홀로 보내야 하다니. 하지만 내일이 되면 달라질 것이니 참아보자. 내일부터 서방님을 잘 보필하면 되지. 효련의 그런 생각과는 다르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새신랑은 신부의 곁에 오지 않았어요. 혼인 전부터 정인과의 연애 경험으로 남녀의 일을 잘 알고 있던 효련은
슬슬 걱정이 밀려오고 있었어요. 서방님이 고자인 것인가 천치인 것인가 어찌 혼례를 치르고 수일이 지나도록 나의 옷고름을 풀지 않는 것이지? 하는 행동을 지켜보면 어린아이나 다름없고 혹시 사기 결혼을 당한 것인가? 그렇게 또 수일이 흐르고 한 달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지만 신랑은 역시나 효련과의 부부가 은밀하게 가져야 할 시간을 보내는 일은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고 평소 행동이 모자란 신랑의 엉뚱한 모습만 눈에 보일 뿐이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사내의 맛을 알고 욕정이 넘치던 효련은 가슴이 답답하여 억장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어요. 기철도련님의 떡 벌어진 어깨와 넓은 가슴에 안기던 시간이 떠오르는구나. 그분은 지금 어찌 지내실까? 그분이 말한 대로 아직도 나를 못 잊고 그리워하며 지내는 것일까? 시집을 가고도 독수공방으로 지내던 효련에게 하루는 시어머니가 찾아와 이야기했어요. 얘야, 오늘은 날이 좋으니 네 서방을 모시고 나들이나 다녀오거라. 우리 애가 집안에만 있으니 답답해 못 견뎌 하는 것 같구나. 네 어머님, 그리하겠습니다. 시집와서 한 번도 집 밖 구경을 하지 못한 효련은 그렇게 바람이라도 쐬는 것이 좋을 듯하여 남편과 함께 넓은 강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나들이를 가게 되었어요. 효련의 서방은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다람쥐를 쫓고 나무를 오르고 바닥을 구르며 천진난만하게 나들이를 즐기는 모습을 보며 하염없이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니 효련의 눈가는 어느새 촉촉이 젖어 있었어요. 그때 한 사내가 나타나 철없는 남편과 놀이 상대를 해주며 남편의 어이없는 장난을 스스럼 없이 받아주고 있었어요. 효련은 먼 발치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가 자신의 정인이었던 기철이란 사실을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한참을 남편과 장난을 주고받던 기철이 어느새 남편과 함께 효련이 앉아있는 곳으로 다가왔어요. 색시, 나 친구가 생겼어. 이 친구 너무 재밌는 친구야. 색시도 같이 놀자, 빨리빨리. 한껏 흥이 오른 남편이 기철을 소개하자 효련은 얼굴 들지 못하고 기철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그때 기철이 외쳤어요. 저기 산토끼가 숲속으로 들어갔네. 내가 얼른 달려가 잡아서 구워 먹어야겠다. 어디, 내가 잡을 거야. 내가 구워 먹을 거야. 효련의 남편은 기철이 가리킨 숲속으로 바람처럼 달려가 사라져버렸어요. 오롯이 단둘이 남게 된 기철과 효련의 사이에는 한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이윽고 기철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낭자, 그간 어찌 지내시었소? 효련은 기철을 싸늘하게 쏘아보며 이야기하였어요. 이것이 무슨 짓입니까? 저는 이제 낭자라 불릴 수 있는 사람도 아니며 엄연히 지아비가 있는 몸입니다. 도련님의 이런 행동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것이 그대 진심이오? 효련 낭자의 신랑이 천하에 둘도 없는 천치라는 사실을 이제 이구울 사람이면 모르는 사람이 없소. 그대에 대한 연정이 하도 끌어올라 내 몰래 그대의 집에 담을 넘어가 수일밤을 살펴본 일이 있소. 그대의 남편은 단 한 번도 그대의 침소에 드는 법이 없더이다. 효련은 소스라치게 놀라 소리쳤어요. 남의 집안을 그렇게 몰래 훔쳐보고 계시다뇨? 그러다 사람들에게 발각이라도 되면 어쩌시려고 그러십니까? 당장 그만두세요. 효련이 기겁하며 만류하는 것과는 달리 기철은 평온한 표정으로 대꾸했어요. 이제 발각이 되어도 할 말이 생겼소. 오늘 그대의 남편과 친구가 되었으니 내 친구를 찾아온 것이라 하면 아무도 뭐라 하지 못할 것이요. 그게 무슨 당치도 않은 소리란 말입니까? 그대처럼 곱고 아름다운 여인이 거기다가 이미 운우의 황홀한 맛을 알고 있는 무르익은 여인이 저런 어린아이만도 못한 천치 사내와 어찌 일생을 함께할 수 있단 말이오.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그대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을 어찌 부인하시오. 정녕 내 품이 그리웠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맹세할 수 있겠소? 말을 마친 기철이 효련의 가냘픈 허리를 와라 끌어당겨 자신의 품으로 이끌었어요. 무엇 하시는 것입니까? 완강한 어조와는 달리 효련은 기철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은 채 가쁜 숨을 몰아쉬며 그대로 품에 안겨 있었어요.
색시, 이것 봐라, 이것 봐. 토깽이를 잡았다? 내가 토깽이를 잡았어. 남편이 토끼 한 마리를 들고 나타나자 효련을 화들짝 놀라 기철의 품에서 떨어졌어요. 서방님 장하십니다. 그 토끼를 들고 이만 돌아가시지요. 어머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럼 엄마한테 이 토깽이를 구워달라고 해야겠다. 친구, 아직도 여기 있었네. 친구야, 너도 우리 집 가서 토깽이 구워 먹을래? 기철이 철없이 자신의 집으로 함께 가자는 효련의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친구, 내가 일이 좀 있어서 오늘은 함께하지 못하겠네. 다음에 시간을 내어 놀러 감세. 진짜? 꼭 오는 거다. 색시, 가자, 빨리. 집에 가자. 남편을 데리고 집으로 향하는 효련이 기철을 돌아보며 이야기하였어요. 혹여라도 절대 우리 집에 다시 발을 들여선 아니 될 것입니다. 명심, 또 명심하십시오. 기철은 남편과 함께 사라져가는 효련의 뒷모습을 아련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